네, 거기 어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일부에서 외국계 기업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죠. 구체적으로 외국계 기업들에 관련한 현실적인 정보들, 외국계 기업 어때로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구직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네. 수많은 정보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저희 둘이 모은 건 아니고요. 오늘도 이시안 대표님께서 일부에 이어서 네. 수고를 해주실 텐데 오늘 대본량이 정말 방대합니다. 네. 아까 제일 처음에 오프닝 때 그 연휴 끝나고 일 많이 시키는 센스 없는 상사가 갑자기 생각이 확 나는군요. 네. PD님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 꽤 많이 있죠. 네, 외국계 기업이랑 또 외국인 투자법인이 좀 따로 있는데 외국계 기업은 실제로 그 외국 법인 외국 본점에 주소를 두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이제 지점처럼 낸 게 외국계 기업이라면 외국 투자법인은 또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그 출자해가지고 법인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둘 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가 거의 그 30년 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한국이 좀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한 것도 있고요. 네. 특히 그 중에서 중국계 기업 같은 경우엔 거의 한 175.6%가 증가했다라고 나타나서 굉장히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 일본은 좀 제조업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미국은 서비스업 같은 거, 그다음에 중국은 역시 도소매업, 그리고 영국은 금융업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그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국가별로 좀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국가별 좀 성향에 따라서 기업의 문화도 다를 테고 업무 방식도 많이 다르죠. 네. 예. 이게 재밌는 게 정말 딱 그 나라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거든요. 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200년 만에 성장한 나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되게 빠르고요. 업무 집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의사결정이 빠르니까 뭘 하겠다 싶으면 팍 하다가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팍 접어버리는. 그럼 거기 있는 인력들은 구조조정돼 버리는. 네. 그런 것들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계 기업은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량이 굉장히 방대해져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뭐 미국계 기업 누구 CEO의 연봉이 뭐 그 몇백억이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예. 그만큼 책임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결정 하나를 하면은 바로 잘릴 수 있는. 이것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다 그러면 바로 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구조조정이나 이런 면에서는 지금 미국계 그 미드 같은 걸 보면 갑자기 상사가 불러서 너 해고야 그러면 되게 준비했다는 듯이 박스 들고 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어디서 다 하나씩 다 읽잖아요. 맞아요. 뭐 몇 개만 딱 넣으면 그냥 나가잖아요. 네. 이런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 이게 나쁜 점은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또 그런 만큼 일의 처리가 빠르고 효율적이다. 이게 이제 미국계 기업의 특징이에요. 네, 정말 효율적이지만 뭔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냉정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미국계 기업 별로예요. 유럽계가 좋을 것 같아요. 유럽계는 어떤가요? 유럽계는 완전 반대거든요. 신대륙과 구대륙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계 기업이 20, 30대 청년의 측이 어린 벤처 기업 같은 느낌이 좀 있다면 40, 50대 그에 해당하는 유럽계 기업은 안정감. 잘 안 자르거든요. 보수적이고 경영도 이제 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얻는다. 뭐 이런 것이 많아서 그 유럽계 기업의 어느 매장에 그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한 10년 정도 떠돌다가 한 10년 지나서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고 그래요. 신중하군요. 네, 그래서 좋은 말로는 직원을 존중하고 함부로 자르지 않아서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사결정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40, 50대에 약간 안정된 기업을 유지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유럽계 회사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제조업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계 기업은 어떨까요? 제가 미국계 기업은 20, 30대, 그다음에 그 유럽계 기업은 40, 50대 비율했잖아요. 네. 일본계 기업은 그냥 군대죠. 왜냐하면 철저한 조직 문화. 그리고 그 상명하복 시스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상사가 끌어주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가령 사실 그 퇴근 시간에는 그런 건 자신의 실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건데 아직도 일본계 기업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까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근무 평가에서 좀 좋게 반영한다. 그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일을 좀 딱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선배들한테. 네. 그러면서 좋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그 답답함을 느낀다.
라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네, 저는 사실 외국계 기업 하면은 너무나 좋은 것들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면면이 저희가 또 살펴보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점들이나 좀 안 맞는 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학생들은요,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 중에서 어느 나라의 문화가 자신과 잘 맞는 것 같은지 좀 궁금한데요. 찬희 학생은 어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계 회사나 이제 일본계 회사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살얼음판이긴 한데 미국계 회사가 저는 조금 더 저랑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치기 어린 10대, 20대 벤처기업 같은 모습들이 저를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 미국계 회사들을 좀 선호를 한다 말씀해 주셨고 수희 학생은 어때요? 중국계 얘기는 안 나오긴 했는데 중국어 잘하시잖아요. 근데 중국계는 아직까지 성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보류를 한다면 네. 저는 아무래도 좀 여성이다 보니까 복지가 좋은 유럽 쪽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일에 있어서 좀 신중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무언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이 모든 얘기들은 일단 들어가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실제로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은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 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수희 학생이 준비를 했죠? 네. 예. 네, 제가 그 캠퍼스 자변주의와 슈어포털 잡코리아에서 20, 30대 구직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1위가 역시나 구글 코리아였습니다. 네, 36.5%를 차지했고요. 2위는 그 유한 킴벌리 14.9%, 그리고 BMW 코리아가 14.1%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가만 보면 구글 코리아가 정말 예상했던 대로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했는데 자, 이렇게 많은 구직자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두 학생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자, 찬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구글 코리아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가끔 그 경영학 수업을 받다 보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프리젠테이션으로 많이 사진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이쁘고 그다음에 장난감 같은 것도 많아서 이렇게 직원들의 창의력을 좀 높여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호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볼링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네, 가본 와. 적은 없지만 수희 학생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구글 코리아가 그 검색업계에서는 1위잖아요. 네. 거의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성장 가능성 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선은 그 자유로운 문화, 왜 우리나라에서는 좀 할 말 못하고 되게 갑갑한 면이 있다면 거기서는 할 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의 비전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점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구글 코리아에 대한 호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조금 구글 코리아 관련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학생들한테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이런 복지제도죠. 복지, 예. 뭐 사실 별거 아닌데 거기에 놀이터처럼 미끄럼틀을 설치해서 2층에서 1층 내려오게 한다든가 이런 사진을 보면 우와 하거든요. 사실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인기가 많고요. 실제 미국에서도 가장 가고 싶은 직장 1위로 지금 6년 연속 뽑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글 코리아는 한국에서도 또 똑같이 그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가장 큰 이유 중엔 이런 복지뿐만 아니라 역시 돈 문제가 연봉이 상당한데요. 구글 인턴 직원이요. 인턴 직원의 평균 연봉이 6,860달러라고 조사가 됐어요. 인턴이요? 네. 와.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잠깐만 이러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거네요? 700만 원이. 우와! 월급이 속도 모르세요? 연봉이 아니라 연봉이요? 달러로. 네. 대단한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네들 인턴이라기보다는 그냥 신입사원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월급이 워낙 이렇다 보니까요. 그 실제 되면 그리고 이제 미국계 기업인 만큼 위로 올라갈수록 그 연봉이 팍팍 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되겠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글에 대한 평가가 좋고요. 그리고 그냥 이건 학생들 말고 그냥 이런 업계적으로 보자면 구글의 그 CEO나 이런 분들이 망한 기업을 인수를 해요. 망한 기업을 왜 인수해? 그 뭐 좋은 앱 해가지고 하면 앱을 없애버리고 그 개발자만 사와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자 사와가지고 개발자의 투자를 그렇게 몇백억씩 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인재에 대해서 좋은 인재에는 돈 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재다 싶으면 구글에 가서 인정을 받겠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도전 정신도 상당히 자극하는 회사죠. 와, 정말 제가 구직자라고 한다면은 정말 꿈꿔볼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들려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저는 구글을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은 없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혹시 본 적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구글 코리아를 다니시는 분이 그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연도 해주시고 이런 걸 들어봤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일단 처음에는 시작하면서 그런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호성을 이렇게 자아내시더니 근데 일 못하면 잘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 아까 이시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구글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글 채용 방식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구글은 뭐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면접이죠. 네. 원래 구글의 면접은 9단계였다고 그래요. 근데 간소화해가지고 요즘 6단계 정도만. 그것도 긴데요. 그래서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저 위까지 계속 면접을 거쳐서 끝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대신 그런 면에선 스펙적인 부분은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면접의 또 책임자, 그러니까 인사 채용의 책임자가 제가 알기로는 고졸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학력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거기까지 가신 거니까 그런 면접에서 내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만 어필할 수 있다면 스펙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구글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혹시 채용 정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건 없나요? 지금은 아직 역시 수시 채용이라 수시 채용.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상시로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일단 구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바로 유한킴벌리. 자, 사실 너무나 친숙한 기업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점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학생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찬희 학생, 어떤 점이 유한킴벌리의 매력일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유한킴벌리라고 하면은 근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러니까 야근이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제 회사가 돌아가는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매력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수희 학생은 유한킴벌리 어떤 이야기들 들어봤어요? 전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네. 그 유한킴벌리 가족 친화 경영팀의 어떤 팀장이 나와서 인터뷰한 거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직원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까지도 생각을 해서 유럽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 여성들이 출산과 이 일을 병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정말 여기 복지는 정말 최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네. 복지 면에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군요. 역시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께서 보는 유한킴벌리의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유한양행이랑 킴벌리 클락이랑 합쳐서 만든 게 유한킴벌리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유한양행 자체가 워낙에 그 인지도나 이미지가 좋아요. 도덕적인 기업으로. 네. 그래서 뭐 교과서에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윤리 경영을 하는 것으로 예전부터. 아유, 제가 못 봤네요, 그건. 교과서를 잘 안 보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워낙 이미지가 좋은데다가 지금은 이제 그 플렉티블 타임제, 그러니까 유연근무제라고 해가지고 뭐 출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고요. 자율적으로. 네. 예. 또 하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부서 뭐 과장님부터 다 나와 있는데 내 자리만 뭐 10시까지 비어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자리도 고정되지 않아서 그냥 가가지고 내가 저 자리 독서실이나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 자리에 앉아서 근무하겠다 그러면 가가지고 근무하는 좀 자유롭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좋은 점은 그래서 항상 그 회사 입장에서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나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데 나쁜 점은 그러다 보니까 부장님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갈굴 수도 있고 그런 점은 좀 나쁜 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좋게는 뭐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거가 있겠죠. 근데 사실 너무 이렇게 풀어주다 보면 업무 성과 면에서는 안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진 않나요? 이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이제 취준생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복지적으로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뭐 구글 같은 데는 들어가면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치과도 있어요. 다 공짜로 할 수 있게. 너무 좋아라고 하지만 그만큼 성과를 못 내면 이 사람이 이 정도 돈을 투자해도 될 만큼 성과를 낸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거지 그 성과를 못 내면 바로 잘려요. 그런 그 책임감에 대한 압박. 막 뭘 시키는 건 아닌데 내가 알아서 내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야 되는 압박은 상당합니다. 그렇군요. 자율적인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계속해서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외국계 기업 3위 한번 알아볼 텐데 BMW 코리아예요. BMW 코리아 구체적으로 뭐 저는 학생들이 딜러가 되려는 건 아닐 테고 이게 어떤 매력을 가진 회사인지 궁금하네요. BMW는 아무래도 우리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이게 뭐 벤츠, BMW, 아우디에서 독일계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벤츠는 약간 노회한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50대 성공한 사장님이 타는 차다. 예. 반면에 BMW는 20, 30대, 30, 40대 전문직들이 타는 차다.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좀 젊은 이미지가 있고요. 최근에는 BMW 미니 같은 것들을 밀면서 굉장히 젊은 층한테 젊어졌죠, 브랜드가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어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네. BMW 코리아도 채용 정보가 있을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면접이거든요. 면접, 뭐 임원 면접까지 가기 전에 뭐 실무자, 그다음 부서장, 부사장 면접까지 그래서 나중에 사장 면접까지 쫙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계 기업은 면접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 이렇게 면접이 많다고 하니까 외국계 기업 희망하시는 분들은 면접 준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1위부터 3위까지 우리 학생들,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외국계 기업들을 알아봤고요. 그 밖에 또 어떤 기업들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을지 궁금한데 구직자 입장에서 어떤 기업이 좀 선호가 되나요, 찬희 학생? 일단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외국계 기업 기타 등 기타 되는 기업들이요. 네, 일단 네. 애플 코리아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키 스포츠라든지 스타벅스 코리아,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서류가 마감이 된 한국 3M, 그다음에 넥슨 코리아, 한국 P&G 등이 순위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시간이 뭐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한 만큼 마지막으로 전략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 가지씩 천천히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네. 첫 번째 중요한 건 정보 싸움이거든요. 공채가 없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언제 네. 필요한 자리 또 나를 원하는 딱 그 맞는 자리가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관심 있는 바는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같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친구를 해놓고요. 팔로우를 해놓으면 그 정보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내가 그쪽에 인사팀이 직접 문의를 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달라, 면접 기회를 달라라고 한다면 있으면 면접 기회가 와요. 그런 식으로 좀 그 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정보. 챙겨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정보도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와 함께 또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그리고 일단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네. 내가 여기에 맞게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게 중요한데 그 한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추상적이에요. 네. 저는 훌륭한 인재가 되겠습니다는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하는 면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선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으므로 당신들한테 이러이러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좀 자소서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경험적인 분들을 써가지고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인턴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적을 수 있으니까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과 좀 다른 거는 한국은 인턴십을 하면 정규직 채용 전환을 해주겠지라고 기대가 되게 많은데 네. 외국은 사실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입사는 입사인 거거든요. 그럼 다시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경험을 배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복사나 시키고 그러진 않는다고요. 나름 일도 주고 경험을 하러 온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그 인턴을 활용하는데 그게 정규직으로 되기 때문에 활용한다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분야에서 직무 경험을 쌓는다라는 생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보의 중요성 그리고 또 경력의 중요성, 인턴의 중요성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뭐니 해도 영어 실력 아닐까 싶네요. 네. 네, 우린 늘 영어가 나오면 약간 버벅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시무룩해져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영어 실력이 영어 점수는 아니니까요. 영어 그 토익을 잘 보는 실력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도 외국에 출장 가는 기회는 한정돼 있고요.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역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한 거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말은 유창한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쓸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이 좀 덜 유창하더라도 내용적인 걸 담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얘기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만 정확히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1부와 2부에 이어서 저희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보들 여러분께 전해드려 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외국계 기업 그러면 사람들이 외국계 기업 알아주는데 같은 외국계 기업이 아닌 거죠. 예. 예,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고 뭐 중국계 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계 기업이 아주 대우가 좋지 않은 데도 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외국계 기업은 또한 나도 정보가 별로 없다시피 그 많이 좀 알아보시고 실제로 본사와의 연계성, 그다음에 또 하나 외국계 기업의 가장 큰 한국인으로서 나쁜 점은 올라가는 게 한정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임원은 정말 그 외국 본사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야심과 야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외국계 기업에서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생각을 하시고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거기어때는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의 기업 정보들 다양하게 전해드리니까요. 네. 본인의 인턴 스토리 공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어때의 문을 두드리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연락처 나가고 있죠? 연락처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구직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도 저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병을 딛고 이 자리 함께해 주신 우리 이시안 대표 그리고 최찬 학생, 윤수희 학생 모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